견의 꿈 선조 23년. 견이 눈을 뜬 곳은 배안이었다. 몸이 묶여 있었고 외나라 말이 들렸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견이 버둥댔다. 조선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편히 모실 겁니다. 외나라 복장은 했지만 조선말을 하는 남자가 말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몇 번을 소리쳤지만 답은 없었다.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외나라의 어느 큰 집이었다. 그들은 견에게 목욕물과 큰 방을 내어주고 쉬게 했다. 앞으로의 일은 생각할 새도 없이 피로가 밀려왔다. 죽은 듯 자고 일어나자 현실감이 밀려왔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왜 데리고 온 거지? 두려움보다 의문이 컸다. 자신을 대하는 게 거칠지 않고 예의마저 느껴졌다. 문 앞에 두 명의 감시의 그림자가 보였다. 견은 헛기침을 했다. 문이 열리고 조반이 내어져 왔다. 배가 몹시 고팠기에 그것도 말끔히 먹어치웠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먹어놔 두자. 잠시 후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나타났다. 당신이 이 책을 쓴 사람이라 들었소. 남자가 보여준 책은 얼마 전에 도둑 맞은 책이었다. 이런 도둑놈들, 책을 훔치고 사람까지 납치하고 무슨 짓이냐. 견이 벌떡 일어났다. 무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견을 제지했다. 우리는 큰 제약업을 할 생각이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견은 계속해서 도둑놈이란 말을 했다. 노인에게 견의 말을 통역하자 노인은 손을 저었다. 이런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린 이 책을 훔친 게 아니라 산 것이오. 그것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샀지. 내가 판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샀다는 것이냐. 견의 머릿속에 지난번 해안가에서 한영백이 배에 싣던 상자가 생각이 났다. 역시 한영백의 짓이었던가. 한영백이요? 노인은 아니라고 했. 최병석이란 자요. 최병석? 최병석이라면 최대검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조선으로 돌려보내줄 거요? 흰 수염 노인은 견의 책을 아주 우수하게 여겼고 경외하기까지 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소. 나는 조선의 의학을 아주 높이 평가하오. 얼마 전 허준이 쓴 동의보감을 보고도 감격을 금할 수 없었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의학을 평정했다 할 수 있소. 그 책만 있으면 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높일 수 있소. 헌데 당신이 쓴 책은 그것 이상이란 말이오. 세상이 변하는데 의학이라고 안 변하면 되겠소. 동방의 의학은 당신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오. 한의학, 화한의학 모두 본초를 위주로 한 것인데 당신이 만든 이론대로 한다면 거대 제약업이 가능할 것이오. 앞으로는 상업의 시대가 올 것이오. 모든 것은 계량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오. 이대로 하면 대량의 유통도 가능한 것이오. 견은 기가 막혔다. 그 생각은 이미 자신이 하고 있었고 조선에서 하고 있던 일이다. 감격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존경심만 보내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당신의 욕심을 위해 나를 잡아왔단 말이오. 그들은 견의 책을 가지고 갔지만 더 정확한 노하우를 알기 위해 견을 잡아온 것이다. 책이 아직 덜 정리된 상태라 지필자가 없다면 완전한 해독은 불가능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대가는 두둑이 쳐주리다. 견은 이미 조선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번 돈으로 다른 이들에게 환원까지 하고 있었다. 노인의 뻔뻔한 우월감에 견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소. 나는 내 의지에 반해 이곳에 온 것이 몹시 불쾌하오. 노인은 잠자코 있을 뿐 답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인이 이끈 곳에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기계들이 있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약 만드는 공장 같았다. 공장 안에는 많은 약재들이 쌓여 있었다. 노인은 이미 큰 뜻을 품은 듯 눈빛이 빛났다. 노인이 떠나고 10여 명의 외인이 와서 책을 보고 물었다. 약재를 가지고 가립을 만듭니다. 대량의 약을 수백일 먹일 분량을 세척하고 한 번에 다리고 졸인 후에 당과 전분을 부영제로 넣어 반죽을 한 후 넓게 펴 건조합니다. 그리고 가립 형태로 부수는 거죠.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약을 종류대로 만든 후에 증상에 맞춰 약끼리 조합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는 책 앞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조선에서 일반인들도 잘 따라한 부분이다.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자 견에게 하나의 임무가 내려졌다. 약을 증상에 맞게 도표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견은 거부했다. 내가 왜 외나라의 부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견에게 식사 배급이 중단되었다. 감시는 계속해서 견을 쫓았고 견은 의식을 점점 잃어갔다.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오고 고기가 구워졌다. 견은 누워서 몸을 뒤척였다. 견이 진 것은 외나라의 강압이 아니라 배고픔이었다. 그리고 노인의 결정적인 말이 들렸다. 당신의 학문을 몰라본 곳은 조선이요. 당신의 스승도 이 이론을 펴다 죽음을 당했다 들었소. 조국이란 무엇이오? 당신의 뜻이란 무엇이오? 조국을 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오? 의학의 발전이 당신의 뜻 아니오?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뜻을 펼치시오. 견은 그곳에 붙잡혀 몇 날 며칠 동안 표를 만들었다. 견은 증상별로 세세하게 환과 가립을 조합해 쓰는 법을 기록했다. 노인은 표를 받아들고 크게 웃었다.
허허허, 이거 하나면 거의 무적이겠구만. 우선 증상이 많은 것부터 해보지. 흰수염 노인 곁에 무사들이 많았다. 노인은 무사 수십 명을 불러 경과 상담을 하게 했다. 무사들이 주로 앓고 있는 병은 근골 질환이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 우선 시험적으로 몇 가지만 만들어 무사들에게 열흘 약을 주고 추이를 지켜보았다. 허리가 고질병인 줄 알았는데 다 나으려나 봅니다. 대부분의 무사들은 공통적으로 호전되었다는 말을 했다.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다. 다음으로 무사의 아내들을 모아 부인과 병, 그 다음으로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 이렇게 몇 달이 지났다. 대부분 약효를 보았고 만성병이라 치부해버린 것마저 호전되었다. 50여 가지 방제를 가립으로 만들어 조합만 잘하면 거의 모든 병에 처가 가능했다. 공장은 본격적으로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오? 견이 물었다. 곳곳에 약방으로 가겠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했다. 쓰는 방법을 아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저희야 시키는 대로 약이나 만들면 그만이지요. 흰수염 노인은 외나라 전역에 약재를 유통하는 가장 큰 손이었다. 견이 만든 증상과 처방이 적힌 표와 함께 약을 유통시킬 목적이었다. 일본에는 함께 모여 공부하며 계속 의학을 발전시키는 모임이 있었다. 견의 책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 비용은 노인이 됐다. 의원들을 공부시키면 그들이 노인의 약을 받았을 거고 매출로 연결될 거다. 노인 같은 큰 손이 이 일을 맡기 시작하면 금방 일본 전역에 퍼질 거다. 얼마간 통역과 함께 견이 그 모임에 강의를 맡았다. 전국을 다 돌려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견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을 모두 하긴 했지만 정말 조선으로 돌려보내줄지 알 수 없었다. 노인은 견에게 많은 사례를 했지만 언제 이 계약이 끝날 거란 말이 없었다. 견은 탈출을 계획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다. 감쪽같이 사라진 자신 때문에 초유와 정씨 아저씨가 걱정을 많이 했을 거다. 몇 달간 열심히 그들을 도우며 감시도 느슨해졌다. 이미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기에 자신을 굳고 잡아둘 필요도 없었다. 노인에게 받은 돈을 모으니 배 한 척을 통째로도 빌릴 만한 금액이었다. 우선 해안으로 가서 길을 찾아보자.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로 들어가고 불이 꺼졌다. 견의 방은 킵이 되어 있어 나가려면 무사의 방 두 칸을 지나야 했다. 밖에도 대문마다 무사가 두며 곳곳에 수시로 돌아다니는 무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화장실을 가는 척 밖으로 가서 눈을 피해 담을 넘는 방법밖에 없었다. 견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옆방의 무사가 눈으로 살피다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멈췄다. 바깥 출입을 할 때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노인의 집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성 같았다. 견은 화장실 옆에서 한참을 살폈다. 담이 높아 맨손으로는 불가능했다. 근처에 큰 돌을 모아 쌓았다. 견은 조심히 담벼락을 짚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거대한 막이 온몸을 감쌌다. 초유와 정씨는 온 제주를 뒤졌지만 견을 찾을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견은 돌아오지 않았다. 광해군 9년 견과 초이 나이 19이었다.